안녕하세요. 장예숙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책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여러분 만나뵈러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자, 그래도 계속 가라입니다. 이 그래도 계속 가라 책은 조세벤 마셜이라는 분의 책입니다. 인디언들의 삶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에요. 라코타 인디언에게 배우는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얘기해 주시는 그런 책이에요. 한 젊은이가 자신의 할아버지에게 삶이 왜 이렇게 고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살다 보면 기쁜 일만큼이나 슬픈 일도 있고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으며 일어서는 것만큼이나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단다. 어디 그뿐이겠느냐. 배부를 때가 있으면 배고플 때도 있고 좋은 일과 마찬가지로 나쁜 일도 일어나기 마련이지. 너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양지 쪽을 걷는가 하면 때로는 음지 쪽도 걸어야 하는 여행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 이 말을 하는 거란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낳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너는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 너는 장점만이 아니라 약점도 가지고 있지.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양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란다. 내 안에는 성공하자 하는 의지와 더불어 기꺼이 실패를 감수하겠다는 마음도 함께 들어있으며 오만을 부리려 하는 편협함만이 아니라 연민의 정을 느끼는 따뜻한 심장도 함께 들어있지. 아울러 삶을 외면하려 드는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삶에 용감하게 맞서고자 하는 용기도 함께 자리하고 있단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안에는 할아버지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손자한테 내가 예전에 해줬던 그런 이야기가 혹시 생각이 나니? 라고 물어보면서 오래 걷는 사람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손자가 그 사람 원래 이름이 붉은잎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붉은잎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어떠한 마을에 인디언 마을이죠. 마을에 모파상 백인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백인이 병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마을에 병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디언들은 그런 병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점점 병이 많이 이제 전염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상의한 끝에 그러면 말을 타는 그런 사람이 가서 약을 구해오자 라고 결정을 했죠. 그런데 봤더니 말 타는 사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 중에 건강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찾았냐면 붉은잎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붉은잎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내도 될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지만 건강하고 갔다 올 만한 그 험한 길을 갔다 올 만한 사람이 없었던 터라 붉은잎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게 되죠. 이 붉은잎이라는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의 운명이 본인한테 달려있다라는 그런 아주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정말 험난한 그런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렵게 중간에 포기할 그럴 상황도 되게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하루만 쉬고 바로 또 그 다음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서 또 정말 힘든 여정을 가는데요. 어떤 때는 정말 한 이틀 동안이나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런 간절함, 많은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그 영향,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열심히 갑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을에 도착하게 되죠. 원래 붉은잎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디뎌서 마을 사람들을 구해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오래 걷는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한 걸음 더 걷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용을 읽게 되더라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라이프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어떤 마음인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되고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강하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지쳐 있더라도 산꼭대기를 향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을 의미한단다. 그것은 비통해하면서도 눈물이 흐르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을 뜻하고, 사방이 캄캄한 절망으로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해결책을 찾는다는 뜻이야. 또한 다시 한번 심장이 고동치기를, 다시 한번 태양이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희망에 매달린다는 뜻이기도 하지. 한 걸음 한 걸음이야말로 너를 산꼭대기로, 다음 해돋이의 광명으로, 새로운 나날들에 대한 약속으로 좀 더 가까이 데려다 준단다. 이렇게 그 손자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산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내디딘 가장 연약한 한 걸음이 가장 맹렬한 폭풍보다 훨씬 더 강하단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산꼭대기를 향해, 해돋이를 향해, 희망을 향해, 사실 그렇게 내디딘 한 걸음은 되게 연약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한 걸음은 정말 그 어떤 폭풍보다 강하다라고 저도 생각하며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계속 가라. 우리도 그래도 계속 갈 거잖아요. 짠, 이 책의 표지에 있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그렇게 한 걸음만 더 가보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제가 선택합니다. 저의 선택이 잘 됐든 못 됐든 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가장 힘들 때 한 걸음 더 내딛어 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선택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래도 계속 가라, 한 걸음 더, 우리가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